안녕하세요. 인생스쿨 스쿨반장입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들 동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드릴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뇌출혈입니다. 뇌출혈. 국내 사망 원인의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뇌출혈 모르는 분 있을까요? 다 아시죠? 말 그대로 뇌 속의 혈관이 동맥이 터져서 뇌 속에 혈액이 넘쳐 흐르는 상태를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혈액이 뇌에 산소를 공급하죠. 그런데 한쪽이 터져서 그쪽으로 혈액이 자꾸 새니까 혈액은 온몸을 순환해야 되잖아요. 한쪽에서 혈관이 터져서 계속 이쪽에서 피가 새니까 피가 다른 쪽으로 혈액이 못 가는 거예요.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뇌에 손상이 발생합니다. 뇌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뇌출혈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 예후가 너무 안 좋다. 뇌출혈이 발생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운이 좋으면 재활을 통해서 정상 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안면 마비라든지 마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을 정확하게 못하게 됩니다. 또 편마비라고 하죠. 반신마비. 회복하지 못할 장애가 생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게 제가 나중에 심장질환 관련해서도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뇌하고 심장질환은 말이죠. 암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멀쩡하다가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검진 꼭 빼먹지 말고 받으세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회사원들은 그래도 회사에서 강제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객들 만나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하도 안 받으셔서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받은 때가 언젠지 기억도 못 하십니다. 물론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을 쉬고 검진을 받으러 간다는 게 참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도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항상 내 건강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된다. 주기적으로 검진 받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의 생명과 동료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이야기.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뇌출혈이 온 건 또 어떻게 아느냐? 뇌출혈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갑자기 사무실에서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 그런데 코를 엄청 고는 거야.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심시간 끝나고 아침 미팅이 끝나고 나서 동료가 또는 상사가 갑자기 코를 골면서 잔다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 코 고는 소리가 얼마나 심하냐면 막 드르렁 막 넘어가. 이 정도 소리면 정상적인 상황이면 말이죠. 내 코 고는 소리에 내가 잠이 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코를 크게 골더라. 그런데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유, 저분 야근하고 요즘 일이 많아가지고 몸이 많이 지쳤나 보다. 좀 자게 둬라.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아, 나보다 상사이신데 주무시는데 깨워도 되나? 이런 생각 절대 갖지 마십시오. 무조건 가서 깨워봐야 돼요. 뇌출혈 환자들을 보면 이게 자는 게 아니야. 의식을 잃은 거예요. 뇌출혈이 와가지고. 신체 기능이 지금 기절한 상황이야. 여러분, 코 왜 골까요? 살찌면 코 곤다 그러죠. 목에 살이 쪄서 이 코하고 목하고 이어지는 이 공간을 상기도라고 합니다. 이 공간이 좁아져서 공기가 지나가기 힘든 거예요. 좁아졌으니까. 그래서 막혔다가 한 번에 공기가 흘러 들어가니까 코를 골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이 사무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뇌출혈 때문에 쓰러진 거를 피곤해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다. 좀 자게 둬라. 이게 그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바로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코를 심하게 곤다. 이렇게 앉아서 기절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축 처져서 상기도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호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르게 눕혀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119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뇌출혈은 응급처치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혈관이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냥 심폐소생술을 했다가 어떻게 돼요? 뇌 속에 혈관이 터졌는데 심장을 막 눌러. 그럼 터진 쪽으로 더 많은 피가 새어나가겠죠. 위험합니다. 위험해. 그렇기 때문에 바로 눕혀서 호흡할 수 있게 자세를 확보해주고 바로 112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119 앰뷸런스에는 응급조치 장비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9가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추후 후유증이 얼마나 심하게 생기느냐를 좌우합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 또는 재활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느냐 그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겠어요? 스트레스, 과로. 여러분들 뭐 삶이 쉽진 않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서 마음이라도 즐겁게 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건 알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또 어떨 때 자주 발생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때, 통계적으로 보면 한겨울보다도 초겨울, 아침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질 때 그때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침 일찍 새벽 공기가 차가운데 운동하러 나가시거나 출근하시다가 쓰러지시는 분들, 나가실 때 꼭 모자라도 쓰고 나가세요.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혈압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내지 마세요.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갑자기 막 혈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릿속에 좁아져 있던, 약해져 있던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막 뒷목 잡고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거 진짜입니다. 뇌출혈이 온 걸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하는데 내 말이 막 뭉개진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작 말을 하고 있는 나는 그걸 또 바로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바로 그걸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예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거든. 막 웅얼웅얼 되니까 괜찮으세요? 하면 그제서야 내가 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지? 바로 생각한 게 입으로 잘 안 나오고 입이 마비가 돼서 막 안 움직이고, 이런 대표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지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119 부르셔야 돼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의 어머니께서는 2번이나 택시에서 이 뇌출혈이 발생했어요. 쓰러지셨죠. 다행히도 2번 다 이 기사분들이 바로 차를 몰고 응급실로 가신 거예요. 그렇게 2번이나 고비를 넘기신 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무실, 제 주변에선 여러 번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혼자 늦게까지 야근하다 쓰러지신 분. 최근에 듣게 된 슬픈 소식은 이분이 영업직이래요. 아침 미팅하고 이제 다 나갔지, 혼자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쓰러지신 거예요. 오후에 택배 기사분이 배송 오셔가지고 발견을 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늦었어요. 이게 한두 시간만 빨리 발견됐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런 분들이 다 젊어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중반 이래요. 이분들 정말 아이들도 어리고 가정도 있고 정말 너무 슬픈 일이죠. 여러분들 가능하면 혼자서 사무실에 남아 계시지 마세요. 뭐 다들 하고 싶어서 남아서 야근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2인 1조는 구성을 해야 됩니다. 혼자 계시지 마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회사에 중간 관리자분 있으시면 직원들 혼자 일하게 하지 마세요. 관리자인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항상 동료들 챙기고 따뜻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야 이런 응급 상황도 빨리 발견해서 위기를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도와야 나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119를 부르셔라. 이런 큰 질병과 관련해서 보험 전문가로서 보장과 관련돼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본인 보험을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뇌질환 관련해서 뇌출혈만 보장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는 뇌졸중까지만 보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뇌출혈은 혈관이 터진 거죠. 터져야만 보장을 받는다. 뇌졸중은 뭔가요? 혈관이 터지기 전에 어떤 상태예요? 혈관이 막혀 있겠죠. 혈관이 막혀 있는 상태를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막혀야지만 보장을 받아요. 여기까지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야지만 보장을 받습니다. 뇌출혈은 제일 안 좋죠. 뇌졸중보다 훨씬 안 좋은 거죠. 그런데 혈관을 막는 혈전이, 이 찌꺼기가 쌓이는 초기 전조 증상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검사를 받았어, 또는 건강검진을 해. 그런데 혈관이 지금 좁아져 있어서 두통이 생긴 거예요. 이제 약 먹고 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검진을 해서 초기에 발견을 했어요. 이럴 때 뇌출혈, 뇌졸중 가지고 계신 분들 보장이 되나요? 안 된다고요. 안 돼. 보장 못 받아요.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걸 확인했는데 보장이 안 되네. 그럼 이거 보장 받으려고 혈관이 막힐 때까지 이거 그냥 내버려 둘 건가요? 내 돈 들여서라도 치료를 해야죠.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이 의미가 있어요? 혈전이 쌓이는 초기 증상까지 보장을 받으셔야 의미가 있는 거죠. 뇌출혈, 뇌졸중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범위가 넓은 걸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겠지만 스트레스라든지 음주, 흡연, 각종 성인병들로 인해서 우리 뇌 속의 혈관은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또 이 혈관 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재발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럼 계속 치료를 받는 이 장기 치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게 돼요. 이때 약물 치료, 수술, 응급실 치료까지 이 혈관 질환 치료를 최대 10년까지 매년 2천만 원씩 보장을 해주는 담보들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좋은 보장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참 받기 어려운 보장 범위가 되게 좁은 것들을 많이 가입하셔서 불필요하게 좀 많은 보험료 부담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죠. 이런 좋은 보장들 많이 있으니까 보험 준비하실 때 또 내 보장 범위가 너무 좁다 이런 분들은 추가로 준비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족을 지켜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